휴대폰 업체들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네. 그 휴대폰 안에서 자신만의 영역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로 다른 서비스도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커머스나 그렇지. 금융이나 네네. 그리고 갖다 붙이면 밀어낼 계획이 없는 메이커들은 렌트카 사업 자체를 하질 않아요. 애초에. 이걸 많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에르메스가 아무 면세점이나 들어가지 않는 거. 정확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마존이 죽스를 인수한 이유. 보시면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말 마지막 네. 마일에서 많은 운송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 전 전까지는 대량으로 보통 운송을 해요. 그러니까 다 네네네. 그 미국에서 이제 클래스 A 트럭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고속도로 타다 보면은 정말 큰 트럭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뭐 다른 운송 수단보다 멕시코에서 캐나다 갈 때 뭐 이럴 때는 이 트럭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 상품당 운송비는 따라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과정에서는요. 네네. 근데 이후에 정말 집까지 그쵸. 배송이 될 때 여기는 이제 유닛당 붙는 이제 운송 비용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자동화시키려는 것 같고요. 그 운송 로봇 같은 것들을 네네. 이제 앞으로는 많이 개발하려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죽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이미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여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고속도로에서의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의 이제 비용 구조를 보시면은 매출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네네. 이 로지스틱스 운송 비용은 그쵸. 비중이 빠지질 않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쿠팡도 뭐 결국엔 이런 딜레마인 거예요. 규모는 분명히 커졌는데 그쵸. 규모의 경제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자동화가 필요한 거죠. 렌터카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충격적이죠. 네. 혹시 제주도 가시면은 항상 렌터카 이용하죠. 맞죠? 네. 예, 그게 우리나라의 공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공항이 되게 많아요. 렌트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렌터카 회사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 이제 빅3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가 공항에서 발생을 해요. 저희 여행 가면 항상 그냥 공항에서 예약해서 그런 공항이 미국엔 굉장히 많은 거죠. 큰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 자체가 작년에 이제 크게 줄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전 수준 반등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행객 수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여행객 수가 비중이 크겠지만 일반 지역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비즈니스들이 더 많은 경우들도 많고 그렇다면은 렌터카 업체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기본적으로 렌터카가 이제 보시면 위치해 있는 게 우리가 공항에서 나오면 바로 렌터카 업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가야 되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버 리프트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와요, 사실. 그럼 진짜 공항에서 그 수업 밟고 나오자마자 싹 타고 갈 수 있는. 다방면으로 이제 기존 렌터카 사업은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차들이 어디서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들을 카메이커한테 신차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근데 이 렌터카 사업이 상당히 커요. 진짜 큰 그래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연간 한 1,700만 대가 미국 자동차 시장인데 이 중에서 300에서 400만 대 정도가 렌터카. 상당하네요. 그래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차 시장도. 다 연관이 되네요, 유기적으로. 근데 이 렌트카에 사실 비중이 많은 업체가 있고 많지 않은 업체가 있고 그래요. 렌트카를 보시면은 이거는 고급 옵션이 아니잖아요. 가죽 시트가 아니잖아요. 그걸 말미암아 보면은 이제 뭐 다른 기능도 사실 최고급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는 수익성이 좋은 차가 아니에요. 카메이커 입장에서는. 밀어내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밀어내기. 안 팔리는 거 재고를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밀어낼 계획이 없는 메이커들은 렌트카 사업 자체를 하질 않아요. 애초에. 모든 브랜드가 다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 렌터카. 이걸 많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에르메스가 아무 면세점이나 들어가지 않는 거. 정확합니다. 똑같습니다.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요타, 혼다 이런 데들은 이 렌트카 비중이 한 2% 정도 되고 2% 미만이고요. 전체 판매에서. 근데 이제 미국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팔아야겠고 뭔가 알려야겠고 미국에 처음 왔고
그런 카메이커가 있었는데 그게 2000년도 초중반에 나타난 게 현대기아예요. 현대기아가 그래서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2000년도 중후반, 2010년도 초반에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독이 되고 있죠.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17년, 2018년까지 현대기아의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18년, 19년 이제 정의삼 회장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부터 수익성 강화 작업이 있었고 렌트카 비중을 확 줄이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고요. 모드메이커 이런 게 아니죠. 닛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했기로는 네. 2017년 정도부터는 이 렌트카 사업을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펼쳤어요. 굉장히 리스키한 전략이에요. 네. 리스크가 커요. 그러게요.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크게 강화가 되지 않으면은 네, 완전히. 브랜드 가치만 하락을 하고 네. 그런 거죠. 비중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어머나, 네. 네. 진짜. 그래서 임팩트가 크죠,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런 카메이커들이 몇 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수익성이 좀 차별화가 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렌트카 사업 이제 많이 한 2% 미만 줄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참 잘했네요. 일단 결론적으로 네. 앞으로 이러한 이제 수익 창출을 통해서 네. 더 많은 이제 차세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진 회사가 있고 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있고 네. 이게 좀 많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격변하는 모빌리티 이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 우리가 그럼 어떤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네. 차 제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뭐 우버 플랫폼도 있고.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커지는 시장 중에 하나가 네. 이 차량에 대한 이제 소유의 그 정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도심화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은 네. 차가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요? 트래픽이 너무 많아지면 아. 네, 그러니까 상반되는 논리가 이제 공존해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실 이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건데 이거는 돈을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고급차는 많이 팔립니다. 네. 네. IT 기기나 IT 성능이 많이 이제 올라간 그런 이제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 그런 차량들은 잘 팔려요. 네. 카메이커들은 이제 그런 차량들로만 이제 생산 판매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반면에 도심화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은 네.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나는 서울시 한복판에 사는데 원룸에 사는 사람인데 차가 별로 필요가 없어라는 이제 시각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다 호출앱을 써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카메이커들이 줄이는 시장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세단들 네. 이런 차량들로 대략 2012년도부터 네. 우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다 세단이에요. 종류도, 차 종류도. 다 세단이에요. 그러면 이게 크게 도심화가 진행될수록 뭐 IT 그런 기술이 많이 가미된 차는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네. 사실 저도 운전 안 해요. 너무 복잡하고 주차도 힘들고. 아니 근데 아마 지금이라도 하셔야 그래요? 이게 아니면 더 격차가 이게 부모님들 이제 네. 휴대폰, 스마트폰 잘 못 하시잖아요. 네. 아무튼 네네. 그러니까- 운전 면허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IT 기기에 익숙해지는 게 휴대폰에서도 그렇듯이 네, 운전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자동차도 운전을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센터페시아에서 앞으로 많은 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 부분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IT 업체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쪽 면에서는 오히려 플랫폼에서 뛰어드는 또 이런 그렇죠. 플랫폼 업체들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네. 그 휴대폰 안에서 자신만의 영역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버라는 이름 하에서 네. 호출 앱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운송수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로 그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진입장벽이 크지가 않아요. 얼마나 무섭냐면은 사실 정말로 다른 서비스도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커머스나 그렇지. 금융이나. 네네. 근데 여기다가 그런 걸 서비스를 진출해놓고 우버페이라는 이제 형태로 결제 시스템만 도입을 해버리면은 이미 이제 우버라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이제 사람들은 네.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버 이츠예요. 네네. 맞아요. 저 소름 돋았어요. 플랫폼을 이미 선점한 업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뛰어들고 좀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이야 어차피 네. 규모의 경제가 좀 더 성공을 하게 되면은 보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기존의 모빌리티랑 좀 다르죠. 기존 모빌리티는 일단 공장을 세우고 네.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이 플랫폼이 있으면은 이제 뭐 기존의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존의 컬메이커로 차를 받아서 네. 사업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동남아의 우버 그래. 그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어요. 금융 서비스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그랩 드라이버가 있을 거고 네. 그랩 커스터머가 있을 거고 네. 그들에게 이제 금융 상품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드라이버가 할 수 있는 금융 뭐 상품도 많이 있겠죠. 네, 많이 있죠. 네, 네.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 아주 먼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예견하기는 조금 뭐 조심스럽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제 선제적으로 진입한 업체들은 분명히 가능성이 나중에는 큰 사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파생될 수 있는 네. 게 너무 영역이 많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밀접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예, 지금 예, 충격적인 전환점이 그렇죠. 나오는데. 예. 그래서 올해가 중요해요. 파리기후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예, 여기서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사실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경제적으로도 가장 이제 파워가 세니까. 근데 트럼프 정권 때는 사실 이 파리기후 협정 탈퇴했어요. 우리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사실 이제 거기 반영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공화당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우리는 이제 당장의 일자리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다시 재가입을 했어요. 하자마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판단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많이 하고 이것에 기반한 이제 다른 산업을 더 많이 이제 키우겠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게 전기차예요. 멀리 내다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를 지금 투자를 시작을 해야만 하는 건데 네. 가깝게 봤을 때는 사실 여기에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는 당연히 많겠지만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많을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변화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 생기는 게 많으면 없어지는 것도 많은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표적으로 정말 이 내연기관과 관련된 것들을 생산하는 직업이나 아니면은 뭐 설비나 이런 것들은 충격을 피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반도체 부족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반도체 부족은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도 사실 반도체 좀 더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자동차 안에서 연산이 되는 요구되는 이제 양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욱 고성능 반도체가 요구가 될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는 이제 자체적으로 사물을 보고 카메라로 사물을 보고 이것을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최근에 공개한 바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5번째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라고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칩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반도체 업체들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 슈퍼컴퓨터를 이제 돌릴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연산을 하는 이제 CPU나 네네. GPU의 이제 성능도 현격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 반도체 설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는 뭐 직접 네, 만들겠다. 만듭니다. 예.